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 구름바다님이 뚱커벨님 중국 쇼트트랙 그러면 못 써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레인 변경 요게 뭐예요? 우리 선수들이 다 이것 때문에 페널티를 받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레인 변경 위반이 뭐예요? 쇼트트랙은 출발할 때 사실상 선이 없는 이 레인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발할 때는 다 겹쳐서 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실제 달릴 때 두 선수가 나란히 갈 수는 있습니다. 나란히 가게 되면 갑자기 가는 방향을 바꿔버리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따라오는 후보나 같이 가고 있는 다른 선수가 경쟁 선수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란히 가고 있을 때 방향을 못 바꾸도록 하는 것이 레인 변경 금지거든요. 레인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려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두 선수들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거죠. 전혀 아니었죠. 황대현 선수가 1조에서 준결승을 했는데 전혀 레인의 변경이 갑작스러웠다면 이 선수들이 알겠습니다. 중국 선수가 넘어졌어야 되는데 뒤에 따라오는 중국 선수가 오히려 황대현 선수의 오른쪽 발목 부분 분절을 잡고 있었고 네. 이준서 선수의 경우에도 헝가리 선수죠. 리우 샤오양 선수가 이 빙질이 안 좋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레인 변경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오히려 중국 알겠습니다. 선수인 전통적으로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춘이나 팡크신 선수가 조금 이따 할 조금 거거든요. 이따, 네, 좀 이따.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근데 배 수장님 얘기를 설명드리니까 해설자보다도 더 귀에 딱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자, 것을 주심이 못 봤다니 말이 안 되죠. 뒤에 또 하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 네. 첫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사적 지시 과잉 네, 충성입니다. 김혜경 씨가 이 공무원에게 제사 음식 구매시켰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니까 또 나온 얘기입니다. 네, JTBC 보도였는데요. 이 지난해 3월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적 그 업무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이 공무원 배모 씨 그리고 이 제보자로 알려진 이 경기도청 직원 A 씨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JTBC가 확보해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 경기도청 직원이 이 과일 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서 사진을 찍겠다라고 이 배모 씨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전과 배, 사과, 황태포 등을 찍어서 사진으로 올렸고요. 그러자 배모 씨가 그 이재명 후보 자택으로 이 물건을 전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A 씨가 지시에 따라서 이 조수석 뒷자리에 넣었다라고 보고를 하고요. 그러자 이제 배모 씨가 전이 혹시 쉬지 않았는지 냄새를 맡아보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이 그 이재명 후보 어머니의 음력 기일이었다고 하고요. 지금 제보자 A 씨 측은 과일집에 전용 장부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업무 추진비를 뭐 사용했다 이런 또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부분도 JTBC와 7급 공무원 피해를 입었다는 A 씨하고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이 된 것인데요. 과일집에 가면은 이제 전용 장부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게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제 JTBC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같은 날짜에 내방객 접대 물품 내역으로 43만 원을 처리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업무 추진비로 구매한 과일과 제사 음식은 무관하다. 그리고 제사 음식은 후보 사비로 샀고 현금으로 사서 영수증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사 음식 구매 얘기도 있지만 또 의혹이 아들 이재명 후보 아들 병원 그 수속 밟을 때 또 밑에 공무원이 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어요. 네, 역시 제보자 A 씨의 증언인데요. 이 상급자인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을 대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 아들이 다리 치료를 위해서 그 고양시의 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지시에 따라서 병원비를 내고 약을 대신 받은 뒤에
도청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배모 씨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현행 그 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 그 차량을 개인 용도로 그 관용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관용 차량을 이용했다 이런 주장도 JTBC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해당 공무원한테 직접 시킨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 측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이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결코 뭐 시킨 일은 아니다. 지시를 한 내용이 아니고 과잉 충성이었다. 그렇다면 배모 씨 5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인 A 씨에게 이런 지시를 한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몰랐다라고 하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돈도 이제 사비로 계산했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사비로 이 배모 씨에게 제사 음식 구매를 부탁했으며 이것은 현금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이 경기도청은 현재 감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제보자의 순수성에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편 또 합리적으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상 여론상으로는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건택 이재명 후보 측의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이 A 씨입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이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 A 씨의 경우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의심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 이제 배모 씨에 의해서 발탁이 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7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6개월 정도를 녹취를 하고 이런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뭔가 의도가 있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순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여론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순수성 문제를 삼다 보니까 2차 가해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상 기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단일화 안 한다니까입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하는 거죠? 네, 안철수 후보이기도 하고요. 네. 어제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가 이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또 안철수 후보에게 이 조롱조로 말을 했는데 육성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단일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당치가 않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1월 초쯤에 안철수 후보가 기분 좋게 막 기세 낼 때 그때와 달리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 추세가 완연하거든요. 저희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이전됐던 부분들이 다시 저희 후보에게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 보수 성향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단일화라는 절차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후보에게 그대로 오롯이 편입되기는 어려운 지지율이 아니냐, 그런 인식도 당 내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실제로 상당한 비용 지출과 더불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선거에 참여한 다음에 빠지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이전에, 그러니까 주말 이전에 아마 어떤 정치적인 판단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철수 후보는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 주변의 인사들이 저희 당에 여러 가지 전언을 하는 모양인데, 원래 국민의당 분들이 좀 다급해진 막말을 좀 해요. 그분들이. 예. 단일화 안 한다니까 아까 이 얘기는 정상 기자 이준석 대표를 패러디했군요. 뭐 여러 명을 패러디한 네.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가 K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단일화라는 게 좁은 의미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를 보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가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가당치 않다고 그러는 거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니까. 네, 낮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후보에서 사퇴한다. 네. 사실 윤석열 후보 측도 안철수 후보의 양보를 좀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런 눈치입니다. 지금 이제 단일화를 그동안에는 언급하지 말라. 또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선을 긋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주 최근에 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설사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막판에 사표 방지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략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한 3배 정도 가량 추세적으로 볼 때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 여론조사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네. 주장이죠. 후보자 단판을 통해서 좀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통큰 양보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쪽에는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 쪽이나 국민의당 쪽에서는 계속 단일화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를 하던 그 시각에 권은희 원내대표도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그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해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윤석열로 단일화해서 무조건 정권 교체하자라는 건데 이 안철수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 시대 교체를 주장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까 이준석 대표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번 주말 이 이야기를 해요. 이번 주말 지나면은 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게 판가름 나야 될 것. 이게 왜 이번 주가 지나면 후보자 등록 신청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 이준석 거죠? 대표가 이제 11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11일 날 또 2차 TV 토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11일 정도 가면 지지율도 좀 정리가 돼서 굳이 단일화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어차피 11일쯤 가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이유가 13일, 14일에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때 되면은 그냥 완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물론 그 이후에 27일까지 단일화를 하면 투표 용지에는 새겨지지가 않거든요. 예. 투표 용지에는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투표 용지는 28일부터 28일 월요일부터 인쇄를 하고. 하니까 27일까지 하면 된다. 또 한편으로는 사전 투표 있기 전인 사전 투표가 3월 4일 5일이니까 3월 3일까지만 하면 그래도 사전 투표할 때 바깥 창구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다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가정입니다. 네.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단일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단일 해서 이제 단일화 후보로 선택받지 못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바깥에 공지가 붙을 수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단일화가 지난한 시간이 걸리면 지지층들이 결합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 세 네.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 눈 뜨고 코 베이징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 쇼트트랙 얘기 좀 해보자고요. 아까 문자로 한 청취자께서는 앞으로 저는 베이징을 코 베이징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런 문자까지 보내주고 계신데 어제 우리 선수들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 판정. 자, 이 논란 잠깐 좀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네, 뭐 홈 어드밴티지가 이 스포츠에서는 일상적이라고 하지만 이거 좀 도를 넘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1000m에 출전한 황대현 선수가 이 준결승 1조에서 중국 선수 2명을 제치고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왔죠. 네, 결승선을 통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고 이후 심판들 간의 논의가 이어지더니 페널티를 받으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그 심판장이라고 그러죠. 스케이트 신고서 이 모니터 들여다보고 있는 백발의 그 노신 네. 네, 네. 그분이 시간 끌면 이거 문제 생긴다니까. 그렇죠. 네, 이제 바로 이제 경기가 끝나지 않고 근데 뭐 그 시간을 논의를 하게 되면 그럴 이유도 없는 내용이었는데 아니 보통 그렇지 않아요. 쇼트트랙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올림픽 할 때 딱 결승선 선수들이 통과하면 선수들이 다 전광판 쳐다보잖아요. 바로 환호하고 태극기 꺼내들고 한 바퀴 돌고 그러는 건데 네, 네. 안 떠 전광판에 이게.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참 이 황대현 선수가 역전을 시도할 때 오히려 중국 선수가 이제 황대현 선수의 무릎을 잡고 있는 장면이 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황대현 선수가 실격이 된 상황이었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준결승 2조가 열렸는데 여기 이준서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 이준서 선수는 헝가리 선수에 이어서 최종 2위로 결승선에 통과를 했는데요. 저는 황대현 선수 이제 실격되고 나서 야 이준서 선수가 남아 있으니까 이준서 선수가 이 준결승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파고드는데 유연하더라고. 네.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1000m에서 우리 선수 3명이지만 네. 한 명은 또 박찬혁 선수가 부상으로 부상당해서 했지만 황대원 선수 실격당해서 이준선 선수 됐어. 이준선 선수 이 결승에서 1등 금메달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요. 분노를 네, 참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준서 선수 경기를 봤는데 이준서 선수가 이 버릇이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나면 꼭 고글을 만져요. 손으로 고글을 만지면서 그때 쟁걸음을 치면서 인사이드로 치고 들어가는 이른바 칼치기를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서 대표가 월드컵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했으면서도 SBS의 박성희 해설위원도 상당히 유망하다. 이준서 선수가 컨디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헝가리 선수가 뒤에 있었는데 레인 변경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헝가리 선수인데 이 두 형제가 아니거든요. 린하고 리우 샤오양인데 헝가리 개주 경기에서도 4년 전에 금메달을 따기도 했었는데 보면은 이게 동생이 치고 들어온 것이지 이준서 선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네. 이것도 편파적인 판정인데 말씀하신 그 흰머리 주심이 저는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 헝가리 선수가 이제 쌍둥이라 그러는데 보니까 이 헝가리 국적인데 아버지는 헝가리 분이고 중국계예요. 예 어머니는 아버지는 중국계고 중국분, 네. 어머니가 헝가리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헝가리 선수 2명하고 중국 선수 3명이 결승전에서 이제 뛰었는데 또 여기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승전에 들어올 때도 결승선을 먼저 밟은 헝가리의 리우 샤오린 선수를 뒤에서 붙잡시잖아요. 채듯이 했잖아요. 잡았는데 오히려 리우 샤오린 이 헝가리 선수가 2번의 잘못을 저지르다 페널티를 저지르면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메달이 아니라 황금색이 노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건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원웨이 선수를 런츠웨이를 금메달을 줬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헝가리에서도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는 건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안현수 중국 코치와 김선태 감독이 환호를 질러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4년 전에 평창 올림픽의 쇼트트랙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안현수 선수는 빅토르 아닌가요? 러시아로 기화했다가 이제 중국까지 가서 이들이 뭐 지금 가족들을 뭐 비판하지 마세요. 아내의 블로그에 와서 욕설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들이 한 행동이 그런 비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저 배 수장님 이 스포츠 쪽이 쇼트트랙에 또 이렇게 전문성이 있다는 거 정말 존경합니다. 워낙 화가 나가지고요. 많이 들여다보셨군요. 자 상황이 이런데 ISU 여기는 심판 판정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네,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건데요. 원칙에 따라서 경기 규칙 위반으로 실격되면 공식적인 결정에 대한 항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그리고 황대현 선수는 다른 선수와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을 했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헝가리도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국제 빙상 경기 연맹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결승선 직전에서 안 불러 그러니까 팔꿈치로 막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판정이 정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정상 이제 레인 변경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저 레인 변경 얘기했는데 배 수장님 네. 레인 변경 다시 간결하게 청취자분들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레인 변경 페널티라는 것은 나란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서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 선수 앞을 치고 들어올 때는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레인 페널티예요. 네. 그런데 이미 선수를 앞서서 앞질러 가고 서로 간에 몸 부딪힘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황대현 선수, 이준서 선수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방금 전에 정상근 기자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ISU는 심판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데 이 규정의 내용을 보면 임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다. 그러면 임원의 결정이 잘못됐으면 그건 누가 판결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임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IOC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날 그 현장에 있는 임원이 있거든요. 예. 빙상연맹 임원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변경이 안 된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건 누가 대묻죠? 알겠어요. 예.
근데 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을 비난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시종일관 이번에 우리 한국 선수단에 대해서도 중국 네티즌들이 막 비난을 하고 이러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그 유명 인터넷망에 들어가 보면 지금 한국 선수단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은데 특히 이제 황대현 선수에 대해서는 반칙이다, 반칙왕이다, 이준서도 잘못했다. 오히려 우리 국내 여론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말도 것이고. 안 되는 얘기고요. 이전에 중국 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지춘희 선수나 이번에도 출전을 해준 지춘희 선수나 팡크신 선수는 시종일관 시도 때도 없이 반칙을 저질렀어요. 나쁜 선으로 유명한 선수. 유명해요. 유명해요. 자, 우리 네티즌도 그렇고 쇼트트랙 전설들도 지금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정상근 기자. 네, SNS에 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소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이 박승희 SBS 해설위원은 눈뜨고 코베이징 이 포스터, 그러니까 패러디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를 공유하면서 이 기분을 또 느낄 줄이야. 그것도 2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박승희 위원은 소치 올림픽 1000m 결승 경기에서 판커신 선수에게 신체를 붙잡히는 방해를 받은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나쁜 선이라고 판커신이가 별명 붙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나가노 올림픽에서 3000m 이 계주 금메달리스트인 안상미 MBC 해설위원도 제대로 배웠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해설위원들 보니까 막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요. 네. 그리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김도겸 선수는 참 올림픽 정신이 뭘까? 이 부끄럽고 쓸쓸하고 아픈 하루다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에 이 황대현 선수가 좋아요를 누르면서 또 공감을 또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팡크신 선수는 박성희 선수를 정말 붙잡았는데 박성희 선수가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기 끝나고 나서 팡크신 선수에 가서 너 2번 다시 그러지 마 이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네네 본체 만체요 팡크신은. 맞아요. 예. 아까 유튜브로 청취자께서 어제 뉴스 중계 보다가 TV를 부시려고 했었어요. 이런 또 문자 보내신 분도 계셨는데, 자 오늘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인 윤홍근 단장이 오전 11시에 현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요 육성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ISU 및 IOC에 항의 사안문을 발송하였습니다. IOC 위원이신 대한체육회 이기용 회장과 유성민 위원을 통해 직접 IOC 바유 위원장과의 즉석 면담도 현재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타스에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끔 즉석 가세에 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전체를 즉각 철수시키라는 그러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가 더 많습니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네. 철수하라는 항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다른 선수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분발해 주는 걸 또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이 무지막지한 편파 판정으로 잇따라 억지 금메달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한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자, 먼저 뚱커발부터 해주세요. 3, 2, 1. 니하오마? 흥! 나 하나 써 임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임이 좋았어요. 니아오마 나 화났어. 자, 이어서 정상 기자 해주세요. 3, 2, 1. 베이징 이거 왜 이러징? 야, 코베이징에 맘먹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징? 예. 좋아요.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승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